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보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의 모든 것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오셔피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개인 및 미디어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현황을 알아보고 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상의 공격 사례와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한국법인 미디어 사업부의 이준호 이사님과 최승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 코리아의 미디어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저는 국내 게임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탑 게임사들을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분들에게 필요한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고객분들의 비즈니스가 성장하는데 저희 아카마이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 코리아의 미디어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승호입니다. 현재 하이테크 및 미디어 인더스트리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카마이의 제품의 장점과 활용 방법을 소개드리고 아카마이의 기술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는 글로벌 기업으로 잘 알려진 회사이긴 하지만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처음으로 아카마이라는 이름을 접하시게 되면 일본 회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카마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이제 하와이 말로써 스마트, 인텔리전트, 쿨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카마이는 미국 본사는 199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콘텐츠 사업자, 미디어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다양한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 사업자입니다. 한국 지사는 2008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에게 CDN뿐만 아니라 보안 영역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모든 서비스는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캐싱을 포함해서 웹사이트의 가속, 미디어 전송 및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보안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은 28만 대의 엣지 서버가 유기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며 전 세계 137개국, 1,700여 개의 네트워크에서 동작하고 있고 분산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카마이가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기반해서 최근에 보안 공격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격 사례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카마이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플랫폼과 보안 솔루션 그리고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게임 업계를 위한 보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고 또 발행 주기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요. 네, 아카마이는 전 세계 인터넷 웹 트래픽의 평균 15%에서 30%를 처리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CDN 사업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카마이가 전 세계 인터넷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사업자이기 때문에 인터넷 공격에 대한 인사이트도 가장 폭넓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보안과 웹 성능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현황 보고서입니다. 이 인터넷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인터넷 트래픽 현황과 모바일 사용량, 보안 이슈 및 장애, 그리고 공격 등에 대한 고유의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온라인 트렌드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현황 보고서는 아카마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게임에 있어서 보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보안에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최근 게임 업계에 대한 보안 공격의 트렌드가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게임 업계를 향한 공격 트렌드를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격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마이는 전 세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0억 건의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을 관측했는데요. 여기에는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발생한 1억 5,200만 건의 공격이 포함됩니다. 또한 디도스 공격도 게임 업계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072건의 디도스 공격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아카마이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모든 업계에 걸쳐 1,000억 건의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을 관측했는데요. 그중 게임 업계에서만 거의 100억 건의 공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한 보안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돈과 과시욕입니다. 특히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돈이 안 되는 곳에 힘들게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공격을 하지는 않겠죠. 게임 업계는 돈이 되기 때문에 공격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장 분석 기업인 류주에 따르면 2019년 게임 시장 규모는 1,590억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2,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크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효과가 큽니다. 저희가 인터넷 트래픽 측정을 하면서 살펴보면 대형 스포츠나 미디어 이벤트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와 더불어서 게임은 인터넷 트래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글로벌 게임사의 신규 게임이 출시될 경우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트래픽이 글로벌하게 발생을 합니다. 해커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공격하기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즐기는 빈도가 더 많아졌고요. 실제로 유명한 게임 플랫폼인 스팀은 올해 3월에 트래픽에 대한 신기록을 세웠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만에 4월 달에 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20년 4월 4일 글로벌하게 2,400만 명의 플레이어가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했고요. 신기록이 수립된 시간에는 800만 명이 동시에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빠른 속도로 게임 업계가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수익성이 높은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더불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요. 실제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들이 게임의 보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최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카마이에서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안은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게임사가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고 이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온라인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받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플레이어는 제일 약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결과에 대해 책임은 게이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게임사도 게임이 백도어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 인프라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보았을 때 과거 피해를 본 게이머의 경우 본인의 주의와 게임사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보안이 좀 중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보안과 게임사의 노력을 통해서 보안 환경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게임 업계는 어떠한 유형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게임 업계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게임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게임 유저에 자체에 대한 공격도 있는데요. 피싱과 인증 정보를 도용하기 위한 크리덴셜 스타핑 등의 공격이 있습니다. 네, 그럼 최승우 이사님, 그럼 이러한 공격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게이머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게임 회사는 게임 플랫폼과 서버 등의 자산을 온라인으로 유지하는 것과 이러한 인프라를 표적으로 하는 공격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차단을 해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6억 건의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을 관측 및 분석한 결과고요. 그중 게임 업계에서 발생한 공격이 약 1억 5,200만 건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공격 기법을 살펴보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의 76%, 게임 업계로 한정했을 때는 약 58%를 차지한 공격이 SQL 인젝션 공격으로 보였고요. 이 SQL 인젝션 공격은 계속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위는 로컬 파일 인클루전이라고 이제 LFI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격은 전체 고객의 16%, 게임 업계로 봤을 때는 약 31%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과 LFI 공격을 할 때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찾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SQL 인젝션 공격으로 인해서 로그인 인증 정보, 개인 정보, 표적이 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것이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간 로그인 데이터는 곧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LFI 공격의 경우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탈취하는 공격이고요. 범죄자들은 ASP라든가 JSP 및 기타 웹 기술에 존재하는 LFI 결함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FI 공격은 일반적으로 서버 설정 파일과 같은 정보 유출을 초래합니다. 게임의 경우 LFI를 사용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 되는 저장된 데이터에는 플레이어 및 게임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악용하거나 다른 사용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QL 인젝션과 LFI 공격의 목표는 주로 모바일 게임 및 웹 기반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공격자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계정 정보, 서버에 저장된 게임 관련 모든 사항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 도난당한 계정이나 유출 및 탈취된 계정이 실제 금전적으로 거래가 되거나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등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악용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일일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 SQL 인젝션과 LFI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PHP 인젝션, 악성 파일 업로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에 걸쳐서 일관된 흐름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기간 동안 꾸준히 웹 공격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FI를 포함한 일부 공격은 미국의 여름철이나 전 세계 공휴일과 같이 연중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성 파일 업로드, PHP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와 같은 다른 공격은 꾸준하고 일관된 공격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공격자들이 게임 업계를 표적으로 삼을 때 일관되고 끈질기게 공격을 지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게임 회사들은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 기반 공격 이외에도 디도스 공격에도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이머들은 디도스 공격에 익숙합니다. 제 경우에도 언젠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상태가 된 게임을 플레이한 적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게임 업계에서 게임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다운된다든가 하는 일들은 종종 있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대단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재미와 이익을 위해서 공격을 감행한다던가, 경쟁 업체를 디도스로 공격하여 그 업체의 고객이 호스트를 전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서버 연결이 느리거나 존재하지 않아서 실망한 고객이 그 게임을 이탈하고 다른 쪽으로 가든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게임 업계는 디도스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072건의 디도스 공격을 경험했고, 그 다음으로는 하이테크 및 금융 서비스 업계가 뒤를 이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모든 업계에 걸쳐서 5,620건 정도의 웹 공격이 있었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디도스 공격은 모든 업계, 특히 게임 분야에서 매일 일관되게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여름 및 봄철뿐만 아니라 휴일 기간에도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최 이사님께서 게임 업계의 서버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과 그리고 디도스 등의 공격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게이머들의 측면으로 좀 이동해 보고 싶은데요. 게이머 측면에서 보안에 대한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게임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는 게이머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격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접 게이머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싱이고요. 이 피싱은 공격자가 게이머를 속여서 로그인 인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게임 또는 게임 플랫폼과 관련된 합법적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피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싱을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이렇게 이제 얻어내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그 방법으로는 게이머를 표적으로 하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크리덴셜 스터핑입니다. 그 공격자가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 목록을 가져와서 목록의 각 항목을 사용하여 게임이나 게임 서비스에 이렇게 접속하려고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입력한 정보로 인해서 로그인이 성공할 때마다 그 게이머의 계정이 이렇게 유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모든 업계에 걸쳐서 약 1,000억 건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관측을 했고요. 게임 업계에서는 약 98억 건의 공격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시간 흐름에 따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게임 업계에 대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은 앞서 말씀드린 웹 공격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 1분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라든가 락다운 조치가 시작되면서 크리덴셜 스터핑 활동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공격자들이 과거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노출된 인증 정보 중에 새롭게 탈취할 수 있는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널리 알려진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회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줌에 대한 공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줌이 게임 채널은 아니지만 인기 커뮤니케이션 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법이 이용돼서 게임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에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이준호 이사님, 그러면 이렇게 탈취된 게이머들의 계정 정보들로 인한 피해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실제 글로벌 탑 게임 회사의 실제 계정이 탈취되어서 흔히 말하는 다크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해서 탈취된 고객의 계정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화면인데요. 저희가 실제 이것을 고객이 설명드렸을 때, 고객사에서는 실제 본인들의 고객 아이디가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성실한 게임 유저들의 게임 아이디가 공격으로 인해 유출이 됨으로써 게임 업계는 금전적인 피해와 신뢰도 추락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공격을 받은 게임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입자 이탈이 되고, 그 다음에 게임 순위가 하락되고 매출 하락의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탈취당한 유저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다시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게임 업계와 게임 유저들에게 유무형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들으니 정말 이 게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카마이는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먼저 저희가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이러한 공격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카마이는 어떠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보안에 대해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구호로 말씀을 드린다면 싸우는 것은 아카마이가, 고객은 본연의 게임 서비스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전 세계의 넘버원 CDN 사업자입니다. 이는 당연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엣지 서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엣지 서버를 이용해서 공격이 일어나는 최일선에서 공격을 분산시켜서 해커들의 공격을 맨 처음 앞단에서 처리하는 클라우드 보안이 저희 회사의 기본 사상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엣지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업체는 이러한 사상에 기반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 업계를 위한 보안은 크게 대외적인 보안, 그리고 흔히 사내 보안으로 얘기하는 대내적인 보안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대외적인 보안을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안을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 세계 28만여 대의 엣지 서버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아카마이 엣지 시큐리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DNS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API 공격 등 데이터 센터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어디에나 배포된 인터넷 기반의 앱, 그리고 API를 보호하고 봇 공격으로부터 고객 계정을 보호하고 온라인 사기와 관련된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여러 보안 영역에 대해서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솔루션 모두 조사에 따르면 모두 최상의 리더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보안 시장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더라도 저희는 최상위 리더 그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시하는 보안의 사상 및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보안의 트렌드는 완전하게 클라우드 보안의 형태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카마이의 보안 사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아카마이가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최승우 이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카마이의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텔리전트 엣지 시큐리티 플랫폼에 구축되어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API,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버 및 데이터 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카마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매일 발생하는 전 세계 웹 트랜잭션의 15에서 30%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수억 개의 고유 IP 주소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분산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악의적인 요청을 공격이 발생한 지역과 가까운 위치에서 흡수, 차단 또는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디도스 방어라든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봇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나 퍼블릭 클라우드 등 배포된 위치에 상관없이 성능 저하 없이 어플리케이션과 API를 보호할 수 있고요. 보안 앱 접속이라든가 멀웨어 방어를 통해 중요한 인프라와 트래픽을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적 위협 방어 및 ID 관리를 통해 직원과 소비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요. 오리진 서버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DNS 인프라 등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세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세션에서는 데이터 센터 및 서버, 인프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네, 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클라우드 보안이 필요한 것일까요? 네, 클라우드 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의 규모, 두 번째는 공격의 다양성입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서 공격의 규모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이미 벗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규모 공격은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것이고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백 기가 bps 규모의 공격이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고요. 심할 경우 테라 bps 단위의 공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해외에서 발생한 디도스 공격을 보면 이 디도스 공격은 1.3TBPS라고 하는 아주 큰 대규모 용량을 기반으로 사이트를 공격하였고요. 이러한 규모의 공격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 기반의 보안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대규모 공격을 분산 플랫폼으로 방어 흡수함으로써 오리진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는 트래픽 및 로드를 최소화하고요.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격의 다양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방어의 경계가 좀 애매해지고 그 방어의 경계가 와해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바일 우선 전략이라든가 API 중심의 백엔드 등 디지털 비즈니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머레어 전송이라든가 피싱 공격 시도, 네트워크 측면 이동 등의 위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집요한 공격자, 대규모 공격, 정교한 봇, 갈수록 진화하는 이런 멀웨어, 그다음에 점점 약해지는 기업 경계로 인해서 위협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보안 접근 방식으로는 충분하게 보호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 역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의 웹사이트 공격 방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왼쪽의 그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기반의 방어 환경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기반의 방어 환경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센터 기반의 방어 환경의 경우는 일반 사용자의 트래픽과 악성 사용자, 또한 해커 및 봇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들이 섞여서 데이터 센터까지 함께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트래픽만 전달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들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만약 데이터 센터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공격성 트래픽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제 보안 시스템의 용량, 즉 캐퍼시티 이슈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에는 그 서비스의 신뢰도라든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의 그림은 데이터 센터까지 트래픽이 도달하기 전에 클라우드 경계에서 일반 사용자들의 트래픽과 악의적인 목적의 사용자의 트래픽을 필터링을 하고 분리를 하게 되고요. 악의적인 목적의 트래픽은 클라우드 경계선에서 선 차단을 하고 일반 사용자의 트래픽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로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데이터 센터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 이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카마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 스케일이라고 하는 규모입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는 전 세계 2,4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약 2,028만 대 이상의 엣지 서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격 또는 위협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공격 및 위협을 차단할 수 있고요. 어떠한 대규모의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공격이 발생한 곳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격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아카마이는 하루에 약 1780억 건의 웹 방화벽 룰 트리거를 기반으로 공격에 대한 탁월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최신 위협에 대응하는 매우 정확한 맞춤형 웹 방화벽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유연한 방어 기능으로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API 및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포함한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관리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되는 웹방화벽 룰들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식별하는 한편 오탐과 미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에 대해서 최신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실시간 트래픽에 대해서 새로운 툴과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테스트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서 아카마의 반복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우선 서버 보안에 대해서 어떤 공격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웹 응용 프로그램 아키텍처에서 위험 요소와 위협은 여러 출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도용 또는 손상을 목표로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도용 또는 손상을 목표로 하는 API를 통한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공격 오리진 데이터 센터가 CDN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공격자 입장에서 CDN 또는 클라우드 환경이 구성하고 있는 방어 계층을 우회하기 위하여 오리진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응용 프로그램의 중단 시간을 통해서 서비스 중단을 목표로 하는 디도스 공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웹 방화벽 서비스는 이러한 형태의 보안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카마이의 와프 서비스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고요. 이 방화벽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API 및 오리진 데이터 센터 등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의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 전반에 걸친 가식성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정교한 디도스, 웹 어플리케이션 및 API 기반 공격을 차단하고 보안을 더욱 쉽고 간단하게 구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정의된 설정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방화벽 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룰은 아카마의 위험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인텔리전스는 머신러닝 및 전문가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우수하고 정확도가 높은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툴과 자동화된 보안 프로필은 모든 웹 및 API를 포괄하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 역시 함께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트래픽에서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와프 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간편하게 평가하여 최신 보안 기능을 원활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웹방화벽의 룰은 아카마이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 및 활성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수준의 대시보드와 심층적인 보안 애널리틱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보안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고요. 기타 보안 솔루션으로 보안의 정보 및 이벤트 관리와의 통합을 제공한다던가 보안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 역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웹방화벽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참고로 이 웹방화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웹방화벽은 이 웹 서버에 접근하려고 하는 모든 요청을 검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구성된 웹방화벽은 합법적인 요청,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요청에서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악의적인 요청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카마이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28만 대 이상의 서버에 독점적인 룰셋을 실행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방화벽을 배포함으로써 이 아이디어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도입을 하였고요. 따라서 모든 악의적인 요청이 생성되는 곳에서 악의적인 요청이 생성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감지가 되고 고객의 웹 응용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해로운 사용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가장 크고 유비쿼터스의 와프가 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에 대한 고유한 가시성을 활용하여 악성 활동을 탐지하는 매우 정확한 도구로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카마이 웹 방화벽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웹 방화벽에는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각 규칙과 각 패턴이 생성되는 방식은 오탐이나 위탐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규칙의 정의는 와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유추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기반으로 실제 물리적인 위협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자동화 시스템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다음의 요소 또는 힌트를 개별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개인이 무기를 들고 은행에 이제 입장한다고 하나의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이 은행 직원에게 뭔가 위협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경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개인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훔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훔친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 안으로 뛰어들어온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시스템의 한 가지 접근 방법은 이 각각의 힌트, 무기를 가지고 있다, 큰 소리를 낸다, 돈을 받아간다, 뛰어간다, 자동차에 들어간다 했을 때 각각의 규칙이 발생할 때마다 알림을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의 요소가 전적으로 그 자체로 강도가 뭔가 은행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일하는 물리적 보안 전문가 한 명이 무기를 차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무기를 차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은행을 강탈하고 위협한다고 또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직원과의 언쟁을 통해서 뭔가 큰 목소리를 냈을 때 이 자체도 뭔가 그 이슈라고 또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돈을 받아가지고 서둘러서 이렇게 뭐 시간이 급해서라든가 서둘러서 나가는 경우 역시 이걸 범죄로 또 의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하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을 토대로 한 공격에 대한 경고는 많은 이제 그 거짓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공격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가지 힌트의 발생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략에는 또 다른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은행 직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은 이건 역시 이제 이 규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탐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돈을 받고 나서 조용히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가 패턴에 정의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전체 규칙상에서 뭔가 이 규칙이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이 규칙에 정의된 정확한 5가지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이건 역시 적절한 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경우에는 더 완벽하지만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공격이 규칙 프로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잠재적으로 미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카마이는 이 모든 요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 강도, 은행 강도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각 요인별로 발생할 확률을 가중시키는 지능형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의 서로 다른 조합은 효과적으로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노멀리 스코어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결합되고 유연한 전략은 개별적인 규칙과 격리된 규칙 또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요소가 포함된 구체적이고 복잡한 규칙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카마이의 강력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안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관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개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아카마이의 웹 방화벽은 자체 관리 및 아카마이 관리 방식의 2가지 운영 모드로 유연성과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 룰은 완전히 맞춤화가 가능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보안 제어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아카마이 관리 룰은 전체 룰을 설정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카마이 관리 룰이 사용하는 최신 탐지 로직은 수신되는 요청의 특성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2가지 관리 옵션을 통해 비용을 50% 절감하고 어플리케이션 및 API의 보안은 50% 이상 개선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마이의 웹 방화벽은 맞춤형 자동 보호 기능을 갖춘 그 단일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요. 전문가가 직접 선별한 룰 세트를 활용하여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보안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보호는 리소스의 부담 없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안을 확장하도록 지원을 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API 엔드포인트라든가 미식별 API를 자동으로 검색을 하게 되고 보안팀은 이런 가시성을 통해서 변화하는 어떤 그 레거시 API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API에 대해 보안은 모든 요청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지 자동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파지티브 그 보안 모델, API 보안 모델은 사전에 정의된 API만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API 검사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아카마이 플랫폼을 통과하는 API 트래픽을 모두 자동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API 엔드포인트라든가 그다음에 API 정의를 포함한 미식별 API의 목록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보안팀은 이러한 가시성을 통해서 변화하는 정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안 API를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보안 모델 역시 아카마이 웹 방화벽으로 API를 이제 악성 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고요. 네거티브 보안 모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공격에 사용된 XML 및 JSON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석한다던가 검사를 하게 될 수 있고요. 포지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의된 API 트래픽만 허용함으로써 이 API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구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낸다거나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분석을 API 수준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별된 와프 규칙들은 대부분의 고객에게 가장 낮은 오버헤드로 최상의 보안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카마이의 위험 연구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장 우수하고 정확도가 높은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운영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웹 보안 리포팅 툴은 보안 기능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툴들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생성해서 일일 활동을 모니터링한다거나 보안 정책별로 공격을 조사하고 공격받은 API를 확인한다던가 도스 트래픽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보다 높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네트워크 엣지 방화벽, 맞춤형 룰을 구성할 수 있는 빌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맞춤형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조합하여 어플리케이션과 API 및 오리진 데이터 센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게이머들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안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게이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보안 피해는 크리덴셜 스터핑과 피싱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 피해는 대부분 봇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 편하기 위해서 만든 봇들이 오히려 이런 여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조합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사이트에 과한 요청을 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디도스, 스팸 메일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멀웨어를 설치하도록 클릭을 유도하는 스패밍이나 멀웨어 유포, 그리고 게임 조작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 등등 봇으로 인한 이런 공격 유형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봇들도 단일 서버 한 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런 봇넷을 조절할 수 있는 툴들도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덴셜 스터핑에 사용되는 공격 툴은 대표적으로 스니피라든가 센트리, NBA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던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고요. 간단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수백 개의 아이디 패스워드 조합을 실시간으로 봇을 늘려가며 시도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실제 유튜브의 실제 데모 영상에서도 아이들도 한번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툴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툴 사용은 결국에는 인프라의 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사이트의 불안정 및 속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 유저 익스피리언스 역시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게임 인더스트리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요. 게임 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치 엔진에 가면 게임별, 소위 고렙 어카운트를 살 수가 있죠. 게이머들은 아마 공감할 수가 있을 건데요. 게임할 시간이 많이 없는 직장인들은 특정 게임을 시작하려면 만렙 계정을 구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서치를 해보니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 쪽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 봇은 자동 사냥에도 사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으나 보통 하나의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고 강력한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게임상에서는 어떤 우위에 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레벨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적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자동 매크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자동 매크로 같은 것들에 봇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봇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봇넷에 일정한 패턴의 움직임과 공격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사용자가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밤새도록 이 매크로가 뭐 괴물을 이제 잡는다거나 해서 아침에 괴물이 떨궈 놓은 이런 수많은 아이템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봇의 사용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게임 유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력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곧이어서 게임의 로열티 역시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봇 매니저는 이 모든 봇이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온라인 비즈니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봇도 있지만 기업과 기업의 고객 사이에서 악성 활동에 가담해 기업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키는 봇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봇 제어 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봇 트래픽과 악성 봇 트래픽을 모두 차단하고 탐지되지 않고 숨어있는 봇은 지속적으로 여전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봇 매니저는 기업 웹사이트에 매일 접속하는 다양한 종류의 봇을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봇을 확인한 후에 종류별로 봇을 분류하고 가장 적합한 관리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업은 봇 매니저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봇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봇이 자사 온라인 비즈니스와 IT 인프라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봇 매니저 역시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봇 트래픽을 탐지, 분류, 관리,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봇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봇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엣지 서버가 이 봇을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봇 매니저는 고유 봇 시그니처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봇까지 실시간으로 탐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탐지된 봇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봇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 봇 혹은 카테고리에 따라 어떤 관리 정책을 적용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봇 매니저는 보안센터 대시보드라든가 내장형 봇 활동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사로 유입되는 봇 트래픽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디바이스 그리고 브라우저, 실제 사용 패턴 등에 기반한 봇 탐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사용자와 봇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이벤트를 감지하거나 마우스의 움직임 등을 감지하여 실제 사용자가 실행하는 액션인지 아니면 봇의 기계적인 움직임인지 등을 감지할 수 있고요. 모바일 사용자의 경우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포함된 가속도계라든가 자이로 센서 등의 값을 감지하여 실제 사람이 뭔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조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조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한 번 이상의 키 입력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봇 매니저는 수백 개의 동작, 브라우저, 디바이스 신호를 분석하고 시간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자의 행동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의 행위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높은 정확도로 사람인지 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보안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분석 엔진을 사용해서 고객 사이트에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약 1,400여 개의 알려진 봇에 대한 디렉토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봇 매니저는 아카마이 고객 사이트에서 발생한 봇의 과거 웹 스크레이핑 활동을 기반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자동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이라든가 브라우저 핑거프린팅, 자동 브라우저 탐지, 비정상 HTTP 탐지, 높은 요청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봇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탐지하고 행동 패턴에서부터 평판 점수까지 플랫폼 전반에 봇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특성과 행동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본 매니저는 봇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통계와 개별 봇에 대한 세부 분석 자료 역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봇 트래픽 및 히스토리에 대한 레포팅과 함께 HTTP 요청 및 응답 샘플에 대한 것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카마이 본 매니저의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 매니저는 감지된 그 봇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네, 본 매니저는 아카마이 고객 사이트에서 발생한 봇의 과거 웹 스크레이핑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자동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아카마이 엣지 서버에서 탐지 및 분류된 봇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을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봇의 서비스 요청을 거부한다던가 아니면은 정상적인 사용자들과 다른 응답을 제공한다던가 정상적이지 않은 응답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선별하여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봇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본 전술부터 봇 트래픽 속도를 늦추거나 대체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고급 완화 기법까지 완벽한 대응이 필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에서 행동 기반의 봇 탐지에 대한 짧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로그인 화면을 저희가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화면이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마우스 포인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에 맞는 값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 이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콘솔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그런 궤적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게 되고 실제 사용자가 키 입력을 할 때 이렇게 불규칙한 리듬으로 입력하는 형태들을 감지를 함으로써 이 입력이 실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기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 기반으로 입력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 화면 같은 경우는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가속도계 센서라든가 자이로 센서 등을 통해서 입력되는 값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터치 이벤트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화면상에 나타나는 스크린 키보드에 대한 이벤트들도 실제 값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값들을 보실 수가 있음으로써 실제 이 사용자가 모바이스를 들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매크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는 아카마이 솔루션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도스 공격은 소규모의 정교한 공격부터 고대역 폭의 버스팅 공격까지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업계는 디도스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072건의 디도스 공격을 경험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은 비용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아카마이의 디도스 방어 솔루션인 프롤렉식이라고 하는 솔루션은요. 전 세계의 디도스 공격 트래픽을 흡수 및 방어할 수 있는 스크러빙 센터들을 구축을 하고요. 이 스크러빙 센터를 통해서 트래픽을 이 스크러빙 센터로 우회시킴으로써 공격 트래픽을 무력화하고 정상 트래픽만을 오리진 데이터 센터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스 공격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도달하기 전에 클라우드에서 공격을 차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트래픽은 단순한 BGP 라우팅 알림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아카마이 스크러빙 센터를 통해서 리다이렉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상시 가동하는 방식과 온디맨드라고 하는 두 가지 배포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상시 가동은 악성 트래픽을 항상 방어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항시 그러니까 계속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온디맨드는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트래픽을 아카마이 스크러빙 센터로 리다이렉션 하도록 구성하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크러빙 서비스, 프롤렉식 서비스는 사용자 및 공격자와 더 가까운 곳에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20개의 글로벌 스크러빙 센터와 디도스 방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래픽은 사용 가능한 가장 가까운 스크러빙 센터를 통해서 라우팅이 되고요. 선제적 방어 컨트롤은 공격을 즉시 차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카마이 SOC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을 하고 모든 공격 기법에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정상 트래픽이 어플리케이션 및 오리진 데이터 센터로 전달이 되고요. 다시 엔드 유저에게 전달해야 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그 스크러빙 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반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카마이의 프롤렉식을 통해서 디도스 공격을 완화한 수치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 66%의 공격이 프로액티브 미티게이션을 통해서 0초 이내에 미티게이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성능과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API, 봇, 그리고 디도스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보호까지 현재 게임 및 미디어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보안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카마이가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고 또 모두 클라우드 보안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두 이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요. 이거는 아마 이준호 이사님께서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보안 담당자와 IT 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비용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당장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은데 과연 보안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게임 업체일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공격도 고민해야 하는데 너무 비용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아카마이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흔히들 그 보안에 관련된 투자를 그 보험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당장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되게 이 적정한 금액은 얼마일까? 이런 고민은 제가 만나본 고객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안과 관련된 공격은 이 시간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감지하고 찾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객이 설정해 놓은 값보다 낮은 비율로 서서히 공격을 하면서 차근차근 고객의 정보를 빼돌리는 형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질문 주신 바와 같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게임사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공격까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아카마이가 앞단에서 엣지 서버를 이용해서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공격을 차단하기 때문에 고객은 자사의 오리진 시스템에 대한 보안에 집중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아카마이는 공격 트래픽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유지하던 보안 장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최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뭐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 그 기존 보안 장비들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보안 솔루션들을 조합해서 보다 나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공격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으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배치할 수 있고요. 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는 실제 제가 그 과정에서 이 세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카마이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룰셋들을 조합을 해서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형태의 방어선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보안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에 또 구축을 해서 그 오리진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달되는 그 어떤 트래픽을 좀 더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이런 보안 정책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아카마이 그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앞단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던 보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보안 룰들을 아카마이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마이그레이션 된 그런 보안 정책들을 좀 더 사용자화해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1차적으로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보안 그 공격을 막음으로써 보다 세밀한 형태의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고객사를 찾아뵙거나 요즘은 이제 화상회를 통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웨비나에 참여해서 그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 올쇼TV에 참여하여 다른 주제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댓글로 많은 질문 남겨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아카마이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기업의 보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의 모든 것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